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는 더딘데 자산시장의 지표만 붉게 타오르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의 급등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환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그 열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며 수익을 쫓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전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부문의 흑자 전환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밸류업이란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자산 가치나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가순자산 비율, 즉 PBR, PBR이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할 때 나오는 금액보다 현재 시가총액이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저평가 해소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지주사나 자동차 업계 등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이것이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장세에 서막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곧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이라는 유동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묶여있던 거대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 효과, 웰트 이펙트와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부의 효과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자산이 불어난 개인들은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실물 자산, 즉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인 반면 부동산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치 보존의 성격이 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은 그 수익금을 확정짓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상관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 상황입니다. 당시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급등한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번 이른바 주식 부자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시장도 유사합니다. 당시 적립식 펀드 열풍으로 주식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후 이 자금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여 당시 버블 7이라 불리던 지역의 집값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지표의 성격을 띱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여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 이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대기 자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과거와 다른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입니다.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시장 금리는 과거 호황기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대출 금리가 높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수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대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며 주식시장의 수익금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이 과거보다 좁아졌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PF 부실 우려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주식 시장의 온기가 부동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불어난 유동성은 결국 어딘가에 정착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스마트머니는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방어, 기능이 있는 부동산, 특히 핵심 입지의 우량 자산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의 급등은 반도체 경기 회복, 기업 밸류업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호황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과거 2020년이나 2007년의 사례처럼 주가 상승 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뒤따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자금이 은행 예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 기웃거릴 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는 시점과 가계부채 추이를 함께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자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봉시리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식이 쌓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